원래 오늘 우리 신중석 교수님이 독서 클럽을 하시는 날인데 사정상 제가 대신하고 나중에 우리 신 교수님 독서 클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연히 내가 오다가 신문을 하나 주웠는데 여기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난 신문 기사거든요. 이거 보신지 모르지만 제목만 보십시오.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선고 현재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기사의 내용이 굉장히 지금 정치 상황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기사인데,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하는 요 제목 보고 무슨 감흥이 있으세요? 이런 나쁜 놈들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감흥이 있으세요? 저는 아무 감흥도 없거든요. 나만 그런지 몰라도 뭐 헌법? 그게 그거 아니야? 그만큼 우리가 지금 헌법 속에 살면서도 헌법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가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흥을 못 준다는 것은 헌법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이 그만큼 없다는 반증입니다. 제가 오늘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좀 분석이랄까, 뭐 평론이랄까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요즘의 시국을 제가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떠들어도 어쨌든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과 또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소위 좌파 세력이랄까, 더불어민주당 세력이랄까, 하여 이 두 세력 간의 대통령 권력이라는 걸 놓고 하는 하나의 정쟁 아니냐. 대통령 권력을 누가 차지할 거냐. 한쪽은 어쨌든 임기만큼 연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한쪽은 차지해내놔. 뭐 그런 시각이 아닌가 싶고, 또 조금 좀 깊이 있게 조금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촉발은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소위 말하는 반국가 세력 간에 이건 체제전쟁이야 라고 보는 두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떤 세력도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인터뷰를 보면 우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이 뭐예요? 그러니까 계엄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어떤 조치라고 이해를 하고 조금 한 걸음 나가서 이거는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하죠. 그런 두 가지 대답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한참 좀 탄핵 반대 집회가 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왜 여기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젊은 20, 30대 친구들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미처 몰랐는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미래가 걱정돼서 나왔어요. 둘 다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민주주의가 뭔가에 대해서는 사실 하루 종일 강의를 해도 모자랄 만큼 다양하지만은 적어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민주주의, 소위 87 체제라고 하는 그 87년도에 개정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뭔가를 헌법 조문에 충실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익숙치 않은 헌법 조문들이 좀 나오더라도 그런 각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휘황찬란하게 값비싼 걸로 그냥 액세서리를 휘감아도 그 사람의 그 말하자면 하는 처신이나 언행이 천박스러우면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 국가도 똑같습니다. 국가도 국민소득이 뭐 5만 달러, 7만 달러, 지금 우리 현재 이제 4만 달러 육박합니다만, 그래서 거의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헌법이 어떠하냐, 우선 어떤 내용의 헌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헌법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이게 곧 그 나라의 국격이죠. 그 나라의 품격입니다. 국가의 품격은 어떤 내용의 헌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 헌법이
각종 정치 행위 또는 경제 질서에서 잘 지켜지고 있느냐. 요것이 국격입니다. 그래서 그 12월 3일 날 계엄이 딱 그 헤드라인으로 떴을 때 많은 서방 국가가 그 헤드라인 제목만 보고 한국이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이건 뭐 형편없는 나라 아니야? 아프리카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행위가 거기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헌법은 그 나라의 국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미국과 멕시코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은 300년쯤에 거슬러 올라가면 두 나라 다 비슷한 나라죠. 자연 환경이라든가 발전할 수 있는 소지라든가 뭐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한 나라는 여전히 후진국 범죄 소굴이고 한 나라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고 선진국이고 민주국가가 됐죠. 그게 뭐냐? 딱 헌법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1787년에 헌법을 제정하면서 그때 6개 조문인가 7개 조문으로 출발했죠. 그 이후에 시대 정신에 맞게 추가적으로 헌법을 거기는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있던 조문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걸 수정헌법 1조, 수정헌법 2조 이렇게 하는데 그 수정헌법이 지금 27조까지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27번을 추가했다는 얘기죠. 250년 동안. 근데 멕시코는 어떠냐? 멕시코는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완성된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동안 20세기에만 170번을 헌법을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정쟁이 일어날 때마다 헌법을 개정하는 거야. 이렇게 헌법이 불안정한 나라는 국격이 없는 나라고 여전히 후진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우선 서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강의의 내용은 첫째는 국가 정체성과 헌법 이념. 우선 서로가 다 지가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과연 민주주의가 뭔지 이거를 알으려면 헌법의 이념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헌법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세력. 이거는 반국가 세력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와서 부쩍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가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뭔가?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의 반국가 세력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헌법학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제2편에서는 우리의 헌법 이념의 핵심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치면 그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또 뭐냐? 권력의 분립과 견제와 균형입니다. 이 권력의 분립과 견제의 균형, 이것이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현대 정치 현실에서는 어떻게 변질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질이 지나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되는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2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선 강의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참고한 책들입니다. 허영 교수님의 헌법론. 슬픈 중국, 이거는 송재인 교수가 쓴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저질러진 악행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대약진운동, 두 번째가 문화대혁명, 세 번째가 천안문 사태를 비롯한 현재 그 시진핑의 이제 장기 독재,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히틀러가 선택한 나라,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 87체제 헌법은 모델이 뭐냐? 현재 독일 연방공화국의 전신인 바이마르 공화국이거든요.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소위 말하는 민주국가 헌법의 하나의 모델인데 민주국가의 모델이 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체제 속에서 그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히틀러라는 나치당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헌법 속에서 나치 같은 최악의 독재 체제가 태어날 수 있었던가 하는 걸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제가 과거에 스탠포드에 있을 때 제가 그 연구 주제로 삼았던 이 Political Corruptio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중요한 참고 자료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정치 상황을 분석하는 데는 요즘엔 유튜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아니면 그만이고 하고 떠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유튜브를 제가 참작을 했다는 걸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제1편 국가 정체성과 헌법 이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 주권,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토가 있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통치 권력 주권이 없으면 국가가 아니죠.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따라서 국가 형태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은 바로 그거를 규정한 규범이죠. 주권은 어디에 있고 그 주권을 어떤 식으로 행사해야 된다. 국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정한 게 헌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명문으로 규정한 거는 성문헌법이에요. 미국 같은 일본, 우리나라에는. 그거를 관습법으로 해결하는 나라, 영국 같은 나라를 불문헌법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다 헌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국가가 어떤 국가냐? 그 헌법의 기본 이념이 뭐냐 하는 거는 같은 표리관계에 있는 겁니다. 국가 정체성. 아까 얘기했지만 영토, 국민, 주권에서 국민이 어떤 사람이냐, 영토가 어느 땅에 아프리카에 있느냐, 저 남미에 있느냐, 이건 의미가 없죠.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통치 권력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규정한 게 헌법이니까 결국은 헌법의 이념이라는 것하고 국가 정체성이라는 거는 표리관계다 이 말이에요.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헌법의 이념. 헌법의 이념이라는 게 뭐냐. 우리 헌법이 130개 조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작은 조문으로 국가 전체를 규정한 거니까 헌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죠. 자세하게 규정을 해야 그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국가기관이 있고 이렇게 많은 국가작용이 있는데 그거를 130개 조문으로 규정을 하려다 보니 전부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단어가 추상적이니 결국은 어렵죠. 결국은 헌법 이념이 뭐냐 하는 건 이제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헌법의 이념과 국가의 정체성은 표리관계에 있다. 따라서 헌법의 이념이 뭐든 간에 헌법의 이념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게 되죠. 여기서 국가라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걸 대체해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을 부정하는 거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게 되고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는 곧 국가의 반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헌법이 규정한 헌법 이념을 부정하는 모든 세력은 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헌법학적인 입장에서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헌법의 이념이 뭐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흔히 헌법에 구현된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제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라고들 얘기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자유민주주의가 왜 우리 헌법의 정체성, 이념이어야 되느냐 보면 그 헌법을 규정한 가장 중요한 게 헌법 전문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무를 상정해 볼 때 나무라는 거를 헌법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뿌리에 해당하는 게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헌법 전문이 뿌리예요. 그 어떻게 이 헌법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느냐 하는 그 기원,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헌법의 역사성을 설명하는 게 전문이니까 그게 뿌리죠. 그 다음에 본줄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지와 잎이 이제 무성하죠. 그러니까 130개 조문 중에 이 본줄기에 해당하는 요게 이념이란 말이죠. 요 본줄기에 해당하는 거. 그 조문이 그 130개 중에 몇 개 있어요. 그 몇 개 있는 게 바로 이거랍니다. 1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하는 요거. 그 다음에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헌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반만 우리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를 찾아야 완벽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나머지를 찾는데 하려면 통일정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수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헌법 전문에도 있고 헌법 4조에도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이래 그 몇몇 좌파 정권들이 했듯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포기한 적당한 뭐 고려연방제 이따위 소리하는 바로 이거에 정면으로 위반하죠. 통일을 하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해라.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체제가 중심이 된 흡수 통일만이 통일이다 이 말이라. 이 조문은 우리 헌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거와 유사한 게 자유가 없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에된 정당은 해산한다. 지난번에 통진당 해산이 요거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정당을 해산하는 것도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하는 민주적인 하나의 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정당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은 해산한다. 이런 몇 가지 조문에 비추어 볼 때, 요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진다 하는 헌법 10조, 헌법 11조 이런 것들 한 대여섯 개 조문이 이 나무의 줄기에 해당하는 이게 헌법의 이념입니다. 나머지들은 가지들이죠. 헌법이 존재하기 위한 또는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이념은 요거다 이 말. 그다음에 경제 질서를 규정하는 건 요거죠. 119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여기에 대한 제2항이 이제 요걸 수정하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플러스 시장경제가 대한민국 헌법의 그 골간이다, 기둥이다, 이념이다. 요거 말고 헌법이 아니지만은 법률, 그 하위 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한 게 몇 개 있습니다. 하나가 대한민국 국기법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다.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하는 건 이건 헌법 1조에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조선민국이라고 한다든지 태극기를 부정하고 무슨 한반도기 있던 거를 갖다 내세운다든지 동해물가를 안 부르고 님의 행진곡을 부른다든지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거부감 없이 그동안 한 20년 동안 막 섞여서 생활해 왔지 않습니까? 다 헌법 위반이죠.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 국기가 뭐다, 국가가 뭐다, 국호가 뭐다 다 헌법에 규정했어요. 북한 헌법뿐만 아니라 세계 한 4, 50개 국가들이 다 이런 것들을 다 헌법에 규정했습니다.